인류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비행기, TV, 컴퓨터, 자동차? 아닙니다. 바로 정답은 화폐, 즉 돈입니다. 돈은 앞서 언급된 발명품들은 물론 인류의 모든 진일보를 만들어낸 가장 본질적이고도 강력한 발명품입니다. 대한민국의 원, 미국의 달러, 일본의 엔, 중국의 위안화, 홍콩의 홍콩달러, 이집트의 파운드, 아르헨티나의 페소, 케냐의 실링,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알 등 현재 전 세계는 총 160여 종의 화폐가 존재합니다. 이 160개의 지폐들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원동력입니다. 오늘은 돈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기후는 점차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인류는 떠돌아다니는 수렵 채집 생활에서 벗어나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이를 농업혁명으로 기억합니다. 이 시점으로 인류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랜 수렵 채집 생활에서 얻은 식물들의 지식을 이용해 인류는 원시 농업을 발전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돌랏, 맷돌, 절구 등 획기적인 도구들이 발명되었으며 실을 뽑아 만드는 방직 기술까지 얻게 되며 입는 문제는 물론 이를 이용해 그물을 만들어 어업 경제를 엄청나게 발전시킵니다. 여기다가 사냥을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날카로운 도구들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런 도구들을 통해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심지어 남는 동물의 가축화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구와 기술의 발전은 도자기, 의복 제조, 술 만들기, 그리고 강이나 바다를 떠다니는 배까지 만들며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원시 수공업을 발전시켜 완전히 독립적인 하나의 업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농업과 수공업을 나누는 하나의 혁명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 결과 분업의 규모와 그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상품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물물교환이라는 상업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즉, 모피를 기가 막히게 생산하지만 쌀이 없는 한 부족과 쌀은 많은데 모피가 필요한 부족의 만남은 아주 훌륭한 물물교환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교환이 매끄럽게 성사되진 않았죠. 서로 필요한 물건이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또 교환하는 상품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얼마면 되겠냐? 바로 가치 측정의 문제죠. 만약 1000개의 물건이 존재한다면 한 물건의 가치는 결국 999개의 또 다른 교환될 수 있는 물건의 상대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하죠. 그러므로 1000개의 물건이 존재하는 사회는 산식에 의해 약 50만 개 가까이 되는 가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교환이 빈번한 대표적인 물건을 선별하여 이런 물건들을 이용해 상품들의 가치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역할을 한 것들이죠. 이렇게 기준이 되는 품목을 우리는 일반 등가물이라 합니다. 하지만 지역과 나라마다 이런 물품들조차 그 가치가 각각 다르니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죠. 그리고 어떤 물건은 굉장히 무겁고 쉽게 훼손이 되거나 유통 과정에서 그 가치가 낮아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가치 보전이 일반 품목보다 뛰어난 금속에 눈을 돌리죠. 금과 은이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기원전 18세기 바빌론 왕조의 함무라비 법전의 계약과 손해배상의 부분을 살펴보면 의사가 병을 치료했을 때 환자가 귀족이면 은 10세켈을, 환자가 노예라면 그 주인에게 2세켈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왕조에서는 백은과 구리를 화폐로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물교환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금속 화폐 또한 각 금속의 종류마다 가치가 달랐죠. 이러한 문제는 주조화폐가 등장하면서 해결됩니다. 주형을 만들고 금속을 부어 일정한 형태로 만든 것으로 일일이 양을 측정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을 단번에 해결합니다. 그렇지만 주조화폐 또한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품절이 일정하다는 보증이 천차만별이어서 사용에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화폐를 만드는 주체, 즉 강력한 권력의 출현으로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 때는 화폐를 통일하기 위해 원형의 동전에 구멍을 뚫고 문자를 새긴 반량전이라는 공식 통화를 보급시키죠. 그 통화의 가치는 진시황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남자가 보증하죠. 그리고 기원전 640년경 아나톨리아 서부에 있던 리디아에서 금과 은으로 만든 최초의 주화가 만들어지고 이 주화가
고대 로마 제국의 화폐 데나리우스의 원형이 됩니다. 하지만 주조 화폐도 주조 소재가 되는 금속의 실제 가치와 주재 화폐의 액면 가치가 동떨어지기 쉽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주화를 만드는 구리를 팔아서 오히려 돈을 번 거죠.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셈의 법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태환 지폐를 사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즉, 지폐의 가치를 특정한 주화에 쓰이는 소재의 가치와 등가로 결정했는데 이때 금화가 비교 대상이면 근본이제고 은화면 은본이제가 됩니다. 역사상 최초로 지폐가 등장한 것은 중국 송나라 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폐가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한 건 17세기 영국에서였습니다. 영국에서 금은 세공업자가 금을 보관해주는 대신 발행한 예탁증서가 유통되어 화폐로 기능했고 이후 18세기에서는 이를 위한 민간은행 설립이 붐을 이뤘고 이들이 발행한 예금증서가 은행권, 즉 하나의 화폐로 유통되었습니다. 이들 지폐는 모두 금이나 은으로 바꿀 수 있었던 태환 지폐였죠. 그러던 중 국가 건의에 의해 만들어진 통일된 지폐 형식이 등장합니다. 이는 각 은행 간의 신용 격차나 불편함을 해소한 놀라운 혁신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혁신도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통화의 가치는 황금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전쟁 후 황폐화된 유럽 대륙에는 금이 유통되지 않았고 각 교정국은 금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금으로는 바꿀 수 없는 법정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각 국가 간의 경제 발전 불균형을 초래했고 시장의 교란을 일으켰죠. 더욱이 1929년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근본이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통화제도 확립을 위해 당시 세계 경제를 움직이던 미국이 중심이 되어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새로운 통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브레튼우즈 협정이 진행되었고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통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또한 황금을 기준으로 달러를 중심 통화로 설정한 반쪽짜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미국이 전 세계의 80%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의 금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협정이 가능했지만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일본이 다시 성장하며 미국의 국제 수지는 악화되고 황금도 계속 대량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또한 미국의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달러를 엄청나게 만드니 당연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고 금과 함께하던 달러의 신뢰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미국의 금 보유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은 사실상 금과의 작별을 선언합니다. 그에 이어 74년 7월 국제통화기금 IMF는 16종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통화 시스템을 만들며 금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당시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던 미국이 패권을 잡으며 달러가 사실상 세계 기축통화가 됩니다. 더 이상 금이 아닌 미국 자신들을 믿어야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교리를 들고 말이죠. 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